거미 공포증. 말 그대로 거미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거미의 실물을 보았을 때 공포 증세를 보이게 되지만 심한 경우 거미 모양의 피규어나 거미가 나오는 영상만 봐도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는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오먼과 미네카는 거미 공포증이 진화의 산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거미의 외관을 무서워했고 음식과 물을 오염시키는 위협으로 여겼으며 이것이 유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거미 공포증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공포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10%가 거미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모포비아, 휴대폰 없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휴대폰 배터리가 없거나 하루 종일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을 말하며,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수시로 만지작거리거나 손에서 떨어진 상태로 5분도 채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강제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당했을 때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증상입니다. 이는 세계적 현상으로 전 세계 인구의 66%가 노모포비아 징후를 보입니다. 이성 공포증. 이는 대인 공포증의 일종으로 이성을 만나면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고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성과의 만남이 연애로 발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도 이어집니다. 죽음 공포증. 자신 또는 주변 인물의 죽음 및 존재의 상실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유한한 존재인 생명체는 누구나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일상에서 풍부한 자극을 경험하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체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일상 속 매 순간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고 깊이 되뇌이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계속되면 인간 정서가 파괴되어 우울증, 조현병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만성 죽음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병적인 죽음 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치료나 상담이 필수적이며 종교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 공포증. 귀여운 강아지를 좋아하시나요? 요즘엔 어디서나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로 어린 시절 개에게 물린 경험이나 쫓긴 기억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의 인구가 개 공포증을 가지고 있지만 반려동물 문화 보편화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합니다. 전화 공포증. 통화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화를 걸고 통화하는 것에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전화가 와도 통화 버튼을 누르기 어려워하며 문자나 메일 등의 메신저 이용을 선호합니다.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말을 더듬거나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메모해두고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울 공포증. 말 그대로 거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울 속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발되거나 미신이나 종교적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울이 자신의 영혼을 포착할 수 있거나 자신이 두려워하는 자아가 반사되어 비춰진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거울 공포증을 앓는 사람들은 거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거울과 반사면이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목욕 공포증. 세균 공포증의 정반대에 위치하며 청소나 세수, 목욕 등 개인 위생과 관련된 행위를 두려워하는 공포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시작되어 일부 성인에게도 지속될 수 있으며 몸을 씻으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씻는 모습을 보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공포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견 공포증. 이는 타인의 의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토론, 논쟁, 대립에 대한 공포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갈등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알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는 학교, 직장, 일상 대화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 공포증. 주로 다른 불안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특정 공포증입니다. 쉽게 말해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며 결정 공포증을 앓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마다 공황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만큼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점성술과 사주를 묻는 등의 의식이나 미신에 의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결정 공포증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합니다. 주사 공포증. 일반인들도 접종 전 흔히 느끼는 단순한 떨림이나 두려움을 넘어서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거나 시야가 좁아지고 심한 경우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도 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사 공포증은 특정 대상의 공포를 느끼는 특정 공포증 중 유일하게 유전적인 경향도 보입니다.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하면 병원 방문을 꺼리게 되고 건강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 팔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백신도 개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 정도의 인구가 주사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 공포증.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비행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통계를 떠나 비행기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힘들어합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이전에 접했던 항공사고에 대한 충격에서 비롯된 일종의 PTSD이고 낮은 확률이라도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점이
공포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 기준 2.6%의 인구가 비행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높은 곳이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리, 타워, 가파른 계단과 같은 높은 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심지어 공황 발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공포증 역시 진화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상 인류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생존하기 위해 이러한 두려움을 발전시켜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이 과하여 안전이 보장된 고지대에서도 발작이 일어나게 되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 정도의 인구가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습니다. 세균 공포증. 세균이나 오염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증상으로는 더럽지 않은 손을 하루에도 수십 번 씻는 강박적인 행동이나 세균에 대한 강박 사고 등이 있으며 공포감이 더욱 심해져 극단적인 경우 외출을 꺼리고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지행동치료, CBT와 같은 치료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M%의 인구가 세균 공포증을 가집니다. 물 공포증. 물 공포증은 물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이는 물이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물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과 유전적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합니다. 또한 깊은 물에 대한 공포는 별도로 심해 공포증이라고 하며 이는 단순히 수영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바다의 광활함이나 그 속에 사는 생물들에 대한 공포를 포함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